테슬라 소식입니다. 800슬라 회복, 실적 효과의 10% 급등. 테슬라가 21일 10% 가까이 급등하며 2달여 만에 800슬라 고지를 회복했다. 테슬라는 이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전날보다 9.78% 오른 815.12달러에 장을 마쳤다. 테슬라 주가가 800달러를 돌파한 것은 5월 10일 이후 처음이다. 테슬라는 전날 2분기 보고서를 통해 순이익이 작년 동기보다 2배 증가한 22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조정 주당 순이익은 2.27달러로 월가 예상치를 웃돌았다. 경제 매체 CNBC 방송은 애널리스트들이 우려했던 것보다 더 나은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테슬라 주가가 급등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도 테슬라가 2분기에 전기차 가격을 인상하면서 생산 차질 문제를 상쇄했다며 예상보다 강한 분기 실적에 힘입어 주가가 상승했다고 전했다. 애플 소식입니다. 백두산 천지 중형토로 표시했던 애플 100기. 모든 제품서 시정. 백두산 천지 전체가 중국 영토로 표시된 지도를 모든 제품에 탑재했던 애플이 거센 비판의 목소리에 100기를 들고 이를 바로잡았다.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는 애플이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에 탑재한 지도에서 백두산 천지 전체를 중국 영토로 표시한 오류를 최근 발견하고 지난 12일부터 글로벌 시정 운동을 펼쳤다. 천지는 1962년 10월 12일 저우얼라이 전 중국 총리와 김일성 주석 사이에 체결된 백두산 일대 국경조약인 조중변계 조약에 따라 북한 54.5%, 중국 45.5%로 분할됐다. 천지 서북부는 중국에, 동남부는 북한에 귀속됐다. 반크는 애플 측의 국내 포털 사이트 네이버 지도와 미국 구글 지도처럼 천지를 북한과 중국 영토로 나눠서 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반크는 한민족의 영산으로 불리는 백두산 천지는 한국 역사에 중요한 의미와 상징성이 있기에 천지 전체가 중국 영토로 표시된 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며 항의했고 글로벌 청원 운동 등으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에 애플 측은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 등에 탑재된 지도에서 반크의 의견을 수용해 바로잡았다. 22일 현재 이들 애플 제품에 탑재된 지도에서 백두산 천지는 북한과 중국 땅으로 나뉘어 표시됐다. 박기태 반크 단장은 이번 성과는 캠페인에 동참한 많은 한국인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이제는 지도에서 백두산을 창바이산으로 단독 표기하는 오류를 고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백두산을 창바이산으로 규정하며 백두산 일대가 고대부터 역사 문화적으로 줄곧 중국의 영토였음을 주장하는 창바이산 문화론을 전개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협력 강화하는 오라클 MS 애저에서 오라클 DB 이용 가능한 서비스 출시. 오라클과 마이크로소프트의 협력이 보다 강화되는 중이다. 오라클의 클라우드서 구동되는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에 MS 애저용 서비스가 정식 출시됐다. 21일 오라클은 MS 애저용 오라클 DB 서비스를 정식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에서 구동되는 엔터프라이즈급 오라클 DB 서비스를 애저 사용자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서비스 출시는 2019년 오라클과 MS의 파트너십 체결 이후 양사의 협력이 지속해온 결과물이다. MS 애저용 오라클 인터커넥트를 통해 수백 개 기업이 한국을 포함한 11개의 글로벌 리전에서 프라이빗 상호 연결 서비스를 이용 중이다. 애저용 오라클 DB 서비스는 애저용 오라클 인터커넥트의 핵심 기능을 기반으로 구축됐다. 애저의 워크로드와 OCI에서 구동되는 오라클 DB 서비스를 통합했는데 애저와 OCI 간 데이터 이그레스 인그레스에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코리 샌더스 MS 기업용 클라우드 및 글로벌 확장 부문 기업 부사장은 이번 파트너십은 클라우드 기술을 통한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고객에게 선택권과 유연성을 제공하려는 양사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며 주요 파트너로 MS를 선택한 오라클의 결정을 통해 양사 간 협력 관계가 한층 강화됐다고 말했다. 클레이 마골크 OCI 총괄 부사장은 양사의 클라우드에서는 실제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할 수 없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 퍼져 있다. 하지만 이제 오라클과 MS 고객들이
오라클 DB를 애저 앱과 결합할 때의 가치를 쉽게 테스트하고 경험해 볼 수 있게 됨으로써 그러한 근거 없는 소문을 불식시킬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헬스케어 분야로 질주하는 아마존. 리테일 공룡이자 클라우드 서비스의 강자 아마존이 1차 진료기관인 원메디컬을 39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했다. 약 4조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 미국의 헬스케어 시장으로 사업을 본격 확장하기 위한 움직임이란 분석이다. 21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아마존은 원메디컬이란 이름으로 1차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일라이프 헬스케어를 부채를 포함해 39억 달러에 인수한다. 헬스케어로 사업 확장을 최우선시하고 있는 앤디 제시 아마존 CEO가 지난해 취임한 이후 첫 대규모 M&A다. 이는 전날 마감한 일라이프 헬스케어 주가의 약 77%의 프리미엄을 얹어둔 것으로 향후 미래 가치를 더 높게 본 것으로 해석된다. 부채를 뺀 인수 규모는 35억 달러다. 원라이프는 미국 전역의 180여 개 의료시설에서 1차 진료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8,000개 이상의 기업의 직원들에게 대면 진료뿐만 아니라 원격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정보기술에 기반해 사용자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앱을 이용해 원격 진료와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접 병원을 방문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다. 아마존은 원라이프 인수를 통해 헬스케어 사업을 본격적으로 키울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레일린제이 아마존 헬스 서비스 선임 부사장은 헬스케어는 재창조가 정말로 필요한 분야라며 이용자들에게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시간을 돌려주고 경험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미국은 비싼 의료비 때문에 병원을 가기 힘든 시스템이다. 병원을 가지 않고 저렴한 비용으로 원격으로 진료를 받고 일상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헬스케어 시장이 커지고 있다. 원격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특히 팬데믹 기간에 더욱 커졌다. 미국의 헬스케어 산업 규모는 총 4조 달러로 추산된다. 아마존이 헬스케어 사업에 뛰어든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9년 아마존은 벅셔 해서웨이, JP모건 등과 함께 1억 달러를 투자해 헤븐이라는 이름의 헬스케어 업체를 설립했지만 헬스케어 비용, 데이터의 이용, 직원 퇴사 등 다양한 장애물에 부딪혀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스스로 헬스케어 사업을 키워오던 아마존은 외부에서 헬스케어 업체를 인수해 이 분야에서 경쟁력을 비약적으로 키우는 방식을 택했다. 2019년 선보인 아마존 케어는 워싱턴주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서 시작해 미국 전역의 아마존 직원회까지 확대해왔다. 향후 앱을 통해 채팅으로 증상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해 가상 공간에서 헬스케어 전문가를 만나 진단을 받고 더 나아가 이 앱에 연결하면 1시간 이내에 의료진이 집으로 방문하는 수준까지 서비스를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처방전에 따른 약을 집까지 배송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 아마존은 2020년 온라인 약국인 필팩을 인수하며 약국 산업에도 발을 들였다. 이번 원메디컬 인수로 아마존이 이 같은 모델을 현실화하는데 한 발짝 더 다가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면서 원격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는 원메디컬을 인수하면서 아마존의 헬스케어 산업에서 목표를 현실화하는데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 소식입니다. 유럽서 제3자 결제 허용. 게임은 제외. 구글이 유럽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3자 결제 시스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게임과 관련한 서비스는 이번 지원에서 제외했다. 20일 CNBC, 로이터 등의 외신에 따르면 구글은 유럽 구글 플레이 앱 스토어의 비게이밍 앱에 대한 수수료를 기존 15%에서 12%로 인하하고 제3자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의 에스텔 워스 EU 담당 국장은 구글 유럽 블로그에 유럽 경제 지역 이용자들에 대한 운영 모델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걸 인식했다며 EA에 있는 비게이밍 앱 개발자들에 한해 수수료를 12%로 인하하고 구글 플레이 결제 외에도 외부 결제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는 내년부터 유럽에서 시행될 디지털 시장법에 따른 것이다. 최근 유럽 의회에 의해 승인된 DMA는 거대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적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이다.
DMA는 구글, 애플 등의 시가총액 750억 유로 이상 혹은 이윤의 월간 이용자 4,500만 명 이상 등의 플랫폼을 한 개 이상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법을 어길 시 매출의 최대 10%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구글 측은 구글 플레이는 모든 애플리케이션과 게임에 있어 계속 필요하다며 EEA 내에서 게임 애플리케이션까지 대안을 확대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할 뿐 정확한 이유에 대해선 답을 회피했다. 앞서 국내에서도 최근 구글의 독점 행위에 대한 논란이 일은 바 있다. 지난 6월 구글은 카카오가 앱 내 결제 시 무조건 구글의 인앱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는 인앱 결제 정책을 위반했다며 카카오톡의 최신 버전 업데이트를 금지시켰다. 카카오가 카카오톡 이모티콘 정기 구독 서비스인 톡플러스와 개인용 클라우드 데이터 공간 구독 서비스인 톡서랍 플러스에서 외부 결제를 안내했다는 이유였다. 이에 카카오는 앱 설치 파일을 다음 원스토어 등을 통해 제공하는 형식으로 대응했으나 결국 지난 13일 앱에서 웹결제를 유도하는 아웃링크를 삭제하며 구글의 무릎을 꿇었다. 카카오는 최신 버전 업데이트 불가 등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함을 장기화할 수 없어 아웃링크를 삭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21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글 애플이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